네, 150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천동입니다. 저희가 종종 풍수 컨설팅을 갔을 때 의뢰인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를 만나기 전에 꿈을 먼저 꾸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감나무에 감이 막 주렁주렁 열린다라든지 물에 잉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라는 꿈을 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보통 그렇게 좋은 꿈 꾸시는 분들이 저희를 만나고 또 잘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꿈들, 징조들,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징조와 관련된 이야기, 꿈, 어떤 현상들 모아봤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해당이 된다면 곧 여러분들의 삶에 큰 행운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정말 전통 있고 제대로 된 풍수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공간들을 잘 만들어 가고자 하신다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문의 번호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대박 나는 그 첫 번째 꿈은요, 바로 죽은 식물. 죽은 식물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죽은 식물만 있으면 나쁜 건데요, 이 죽은 식물을 어떻게 하냐? 버리는 꿈입니다. 이 죽은 식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꿈을 꾼다. 즉, 여러분들 속에 어떤 나쁜 것들을 떨쳐낸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뭐 식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죽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여러분들이 뭔가 깨끗한 그런 이미지화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수표 꿈입니다. 돈에 대한 꿈인 거죠. 돈, 뭐 어떤 동전, 금화도 그렇고요, 이런 수표가 나타나는 꿈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수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명예를 상징한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금전에 대한 것들, 어떤 계약에 대한 것으로서도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불이 나오는 꿈입니다. 뭐 이불도 근데 좀 종류가 다양하겠죠. 여러 가지 뭐 색깔도 그럴 거고, 이 이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어쨌든 깨끗한 새 이불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 덮게 된다라는 식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뭔가 새로운 것들이 찾아온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풍수에서도 이사를 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뭐 밥솥에 쌀을 담아가고 또 이불을 딱 덮고 자면서부터 그때 집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또 이게 꿈속에 나왔을 때, 그리고 이것이 새 것일 때 또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네 번째는요, 바로 뭔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찔리는 꿈입니다. 찔린다. 찔린다라고 하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어떤 남이 막 흉기를 확 이렇게 찔러가지고 내가 공포에 쌓여서 너무 아프고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떤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몸을 앓고 있는데 뾰족한 바늘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낫게 한다라든지 뭔가 내가 치료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몸속에 뭔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진짜 좋은 꿈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이제 상황 자체가 낯설다 보니까 내가 꿈을 꾸면서도 의식적으로는 당황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어떤 큰 병이 났다가 완치되시는 분들이, 쾌유하시는 분들이 이런 꿈들을 또 자주 꾸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특히나 어떤 의사라든지 진짜 정말 점잖으신 분, 대단하신 분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침을 놓는 식으로 해서 낫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분명 어떤 건강상에 큰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꿈들을 꾸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꿈에 너무 이렇게 끄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런 꿈들이 좋은 꿈이 아니라 만약에 나쁜 꿈을 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역시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제 꿈을 꾸고 나서 뭐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그걸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안 나고요. 다만 어떤 진짜 특징이 있었던 꿈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해 놓습니다. 기록을 해 놓고 이것이 좋았었는지 나빴었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보고는 하는데요,
근데 일상 속에서는 사실 그런 꿈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대신 진짜 어떤 뭔가 이거는 확실히 꿈을 꾸고 나서 내가 기분이 너무 찜찜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그날은 뭔가 좀 행동을 조심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어디 멀리 갈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가급적이면은 뭐 보류를 한다라든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미룬다라든지 해서 그날은 몸을 좀 사리시고 새로운 것들을 하지 말고 그냥 일찍 귀가해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운의 원리이고 자연의 원리이고 풍수의 원리인 겁니다. 땅과 사람이 연결해서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현실하고는 뭔가 너무 동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되고 유형의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요. 사실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또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뇌 속에서 그렇게 이미지화가 되어 내가 또 그거를 기억해내는 것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은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생각을 하고, 또 특히나 자기 전에 여러분들 계속 유튜브 보면서 그런 정신을 산란하게 하실 필요 없이 조금은 편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 직전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잠을 자는 쪽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꿈자리 역시도 편안할 수밖에 없겠죠. 왜 저 사람들은 진짜 망해 나가는 터, 진짜 막 사는데도 잘 될까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 한 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같은 집안에 산다라고 해도 각자 그 생각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본인마다 그 타고난 복이 다른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라고 할 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딸이 14살짜리 딸인데 유튜브로 100만 구독자를 모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딸이 그 벌어온 돈을 통해서 가족들 모두 다 풍족하게 지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4명 중에서 나머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은 그냥 보통이라고 해도 이 딸이 타고난 그 제복을 통해서 가족이 전부 다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우리 개개인의 집도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설령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이 딸이 돈을 벌기도 하지만은 딸은 돈을 벌지 않더라도 딸이 타고난 복이 많기 때문에 이 딸과 같이 사는 그 덕택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잘 될 수 있고, 혹은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잘 될 수가 있고, 혹은 아들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딸이 타고난 복이 큰데 아버지는 하는 일이 참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성품도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 딸의 복의 그 후광으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집들을 다녀보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사업하시는 그 집안일 때 이런 경우가 저는 정말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그 대표님, 그 사장님들은 역량이 좀 부족하다, 혹은 성품이 그렇게 잘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은 가만 보면은 그 옆에 항상 현명하게 지켜주시는 그 사모님들이 계셨다는 거죠. 그분들의 현명한 역할 덕분에, 그리고 그분이 타고난 그 복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겠지만은 그 한 사람과 관련된 뒤에 여러 가지 관련된 가족, 조상, 친척들이 다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 진짜 저렇게 막 사는데 왜 잘 되지? 라고 했을 때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다. 너무 시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당연히 풍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조상님 산소입니다. 조상 산소 필요 없어,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한다면은 부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풍수라고 하는 학문도요, 기본적으로 음택, 그러니까 묘와 관련된 거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나 학문 체계가 만들어져 왔고,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수 인테리어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봐서 그렇지, 실상 여전히 이 음택에 대한 관심은 참 많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음택 수목장 자리를 또 정해드리고 왔는데요. 이 운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집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조상님 산소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자손들이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주 명리하시는 분들은 강하게 부정을 하시지만은 풍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타고나는 그 사주팔자, 내 운명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위에 조상님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태어나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다 이런 자연의 원리, 땅의 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리고 그 윗대에서 쌓아놓았던 그런 음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령 그 후손들이 막 산다라고 해도 역시나 그 쌓아놓았던 그 복을 하나씩 둘씩 까먹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음택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통 누구죠? 바로 사회 지도층들이죠. 그들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강하게 부정을 하고 미신이다라고 얘기는 하죠. 당연히 또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딱 공식적으로 말을 못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죠. 정말로 큰 우운적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말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도 뭐 진짜 저 사람 막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러지 싶으면은 뭐 조상님을 잘 만났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쑥 훑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흉지에 살아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덕이 많은 사람인 겁니다. 평소 잘 베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복을 쌓다 보니 설령 이런 땅에서 올라오는 나쁜 기운, 잘못된 집에 산다라고 해도 그것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사람이 그런 자연의 기운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복이라는 게 마치 내 몸을 둘러쳐주는 어떤 방패막이 쉴드의 역할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것 뿐인 거지, 내가 힘이 빠지면 그 보호막도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진짜 바르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이 착하게 사는 그 덕목을 잘 지킴으로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전의 풍수의 고서에서도 그런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던 거고, 저 역시나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지만은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항상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바로 그 차원인 거죠. 오늘 이런 그 흉지 혹은 막 사는 사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실 그겁니다. 너무 남 신경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나대로 바르게 살면 되는 거고요. 남이 막 살고 함부로 지내는 거 굳이 내 입에 담고 내 생각에 담아봤자 나한테 부정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버리면 좋을 물건 첫 번째는요, 바로 슬리퍼, 낡은 슬리퍼들일 겁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 뭐가 많이 유행을 했었죠. 바로 어그부츠죠. 어그부츠 많이들 신고 계셨을 텐데요. 물론 이제 고가로 사들이신 분들 같으면은 이걸 뭐 버리거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잘 세척을 하거나 냄새가 안 나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좀 이제 저렴하게 그렇게 구매하신 분들, 특히 지난 겨울에는 눈이 정말로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흰 털로 됐었는데, 흰 털이 아니라 이제 회색 털 혹은 갈색 털 혹은 시커먼 털로 바뀌도록 정말 열심히 그렇게 신으셨던 분들 같으면은 이건 어떻게 재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버리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봄의 시작을 막는 물건들, 이 물건들을 집안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진짜 날씨가 들쭉날쭉인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렇잖아요. 봄꽃이 제대로 피지도 않고 봄이 지나가 버리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명확한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긴 하니까요. 겨우내 입으셨던 그 한겨울의 옷, 이렇게 간절기 때 급히 입을 수 있는 옷들은 놔두시고요. 정말 한겨울에만 내가 찾아 입는 그런 옷들은 잘 정리를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도 이번 겨울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던 그 겨울 옷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해 안 입었기 때문에 내년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올해도 안 입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안 입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들 한번 잘 정리를 해서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각종 그런 난방 기구들, 난방 보온과 관련된 것들도 잘 깨끗하게 닦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 다용도실이라든지 팬트리라든지 넣을 공간에 잘 보관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미련이 붙어있는 물건들입니다. 제가 상업적인 공간
그리고 기업체 사옥도 그렇지만은 개인 주거 공간들도 많이 가보잖아요. 그 주거 공간에 컨설팅을 하러 이제 가보게 되면은요, 이 미련이 붙은 물건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모든 물건 다 버릴 필요도 없고 추억이 담긴 것들 꼭꼭 유지하고 꼭꼭 관리하면은 좋겠죠. 하지만 좀 과하다 싶은 그런 뭐 미련이 담긴 물건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만 아시는 그런 추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지금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그 전에 만났던 사람과 관련된 그런 물건들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요즘은 또 혼자 되신 분들도 참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그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제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하신 분들도 참 많으신데, 그분들 집에 가보게 되면은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또 급히 이사를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집안에 이전 사람하고 그 추억이 담겼던 물건들, 뭐 예전에 뭐 시댁에서 주셨던 그런 그 찻잔 세트 이런 것들 그대로 다 들고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또 딱딱딱딱 지적을 하면은요, 아, 이걸 내가 왜 들고 왔지? 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물건이라는 거 진짜 잘 못 버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미련이 담긴 물건 오늘 큰 종량제 봉투라든지 뭐 마대자루 하나 탁 사셔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버려보시길 바랍니다. 쟤는 맨날 버리라는 얘기만 해 라고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버리라는 얘기 늘 하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100집을 가보게 되면요, 100집 중에서 99곳이 항상 물건이 많이 쌓여있고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댓글 남기시는 분들의 집 100%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릴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럼 두면 좋을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지금의 색과 관련된 그런 물건들입니다. 지금의 색이 무슨 색이냐라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해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좋은 색상으로 된 어떤 소품이든 다 괜찮습니다. 옷도 될 수 있고 작은 뭐 어떤 소품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공책이든 책이든 다 해당이 되니까 한번 잘 찾아서 여러분들 집안에 비치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화분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봄에 자라나는 그 생기를 북돋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얼마 전 영상에서 지금 이 시기에는 그 목의 기운이 너무 충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라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실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요, 그런 시기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목의 기운이 너무 왕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 공간 자체의 어떤 생기가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생기를 북돋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화분인 거죠. 화분은 흑의 기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목의 기운을 헤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화분 속에서 자라나는 그 식물 때문에 집안에 생기가 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오행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집안에 그런 화분을 잘 비치를 해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그냥 액세서리들 어떤 기분 전환 삼아서 하나 둘씩 바꿔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번하고 이어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액세서리 뭐가 있지? 라고 하면은 굳이 너무 막 비싼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핸드폰 케이스도 괜찮으실 거고, 조금 낡았는데 교체가 필요한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실용적으로 삭삭삭삭 바꿔주시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도 부합을 하고 또 새 것으로도 교체를 하니 기분이 좋겠죠. 리프레시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집어넣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작은 의미로서 액세서리를 바꿔보시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풍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운을 막는 것은 단순히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서라도 그 집안이 잘 될 수 있는 운을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마음가짐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양심, 마음을 기른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대부분은요, 사실 욕심에 앞서 있다 보니까 양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뭐 쉽게 어떤 인간관계에 대비를 해보자면은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처음 만나가지고 열심히 대화를 하고 또 다툼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보완을 하고 또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그런 양심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요즘 보면은 양심이라기보다는 피해버리는 마음이 더 강해버린 거죠. 피해버리면은 일단은 쉽게 잘라버리고 끝낼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피심을 하다 보면은 양심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문제 상황이 닥치면은요, 점점 더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단절만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양심의 자세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안도 같이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양심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종이에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너무 원망스럽고 싫어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야 너 정말 뭐 이렇게 해서 싫고 이렇게 해서 정말 원망스럽다라고 정말 글자로 싹 시원하게 다 적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다음에는 그 종이를 어떻게 하느냐, 팍팍팍팍 찢어서 버리시거나 태워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털어내고 버린다라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고 쓴 종이를 찢었으면 잘 버려야 됩니다. 이거 들키면은요,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한 가지는 꼭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물건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가짐까지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보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 다 잘 이해하셨을 거고 삶에 적용하실 분들일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공간을 좋은 기운으로서 잘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